네, 오케이, 좋습니다. 일목균형표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이 일목균형표라는 걸 이제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목균형표라는 건 일단 뭐냐면은,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목균형표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다? 일목균형표는 일본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일목산인이라는 일본 사람이 만든 기법이고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대를 이어가지고 이 기법이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주봉상이 아닌 일봉상에서 적용을 하는 게 원래 일목산인이 얘기하는 이 기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상한가 제도가 15%에서 30%로 바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장시간 같은 경우에도 원래 3시까지 진행을 하던 게 3시 반으로 바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이랑 일본 장이랑 또 아무래도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 와서는 조금 더 잘 만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주봉상으로 사용을 합니다. 나는 기본 원래대로 일봉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일단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점심시간 거래 안 합니다. 중국은 요새 점심시간 거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응?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엔 요새 좀 살만하답니까? 중국은? 어떻대요? 아니 중국이 지금 저기 전파 속도가 멈췄다라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저 눈속임 아닌가 모르겠어요. 숨기는 것 같아 중국에서. 그러니까 진단을 안 하니까 확진자가 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거? 갑자기 멈췄어 확진자 증가수가. 조금 뒤가 좀 구려 보이는데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뭐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코로나 난리도 아니잖아요 요새. 예, 다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마스크보다 중요한 게 손 씻기래요. 손 씻기를 생활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막 약국에 줄 서가지고 사시잖아요. 마스크 물론 이제 써야 되는 거 맞는데 더 중요한 게 손 씻기래요. 다들 그 손소독제 있죠? 요새 손소독제도 조그맣게 해가지고 파우치에 넣어 다닐 수 있게끔 조그만 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손소독제 같은 거 조그만 거 사셔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항시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셔가지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식당 나오면서 한번 그 손소독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볶음밥 한 2숟갈 떴습니다. 볶음밥 2숟갈 떴고,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저녁은 한 볶음밥 2숟갈 뜨고 말았어요. 저녁은 조금 많이 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녁 많이 먹으면 살 뭐 디룩디룩 찌기만 하지 뭐. 안 그래요? 저 방송에서 좀 살쪄 보이나요? 네, 지금 강의 바로 시작 안 하고 딴소리해서 미안한데 좀 살쪄 보이나요 여러분들? 많이 좀 쪄 보여요? 방송에서 봤을 때? 야성적이라고? 좀 쪄 보여요? 아, 좀 살을 빼야 되겠어. 그죠? 그냥 건강해 보여요? 예전 모습을 못 봐서. 아, 그러네. 내 옛날 모습을 못 보니까 뭐 알 수가 없겠네. 방송에서 오늘 처음 봤는데 전혀 아닙니다. 탱글탱글해? 아, 나 탱글탱글하다는 소리를 다 들어보네. 보통 탱글탱글하다라는 게 이게 피부가 좋을 때 탱글탱글하다고 하지 않나? 예, 이발했습니다. 좀 깔끔해 보이던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해가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염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오늘 일단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일목균형표에 대한 이제 강의고, 일목균형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목산인이라는 일본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만든 수치대로 저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그분인 그 일목산인이라는 그분하고 좀 다른 점은 주봉상으로 좀 본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기준선하고 전환선 그리고 구름대만 봐요. 그래서 자세한 이제 일목산인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책도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딱 이제 정석대로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유한타 증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법상에서 뭐가 이제 봐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준이 되는 기준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치 같은 경우에 이제 일목균형표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거를 일목균형표를 여기다가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건 증권사마다 다르긴 한데 보조지표에 가격지표에 가시면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고, 이거 메뉴 항목 검색에다가 일목균형표라고 이렇게 타자를 치셔도 나옵니다. 일목균형표가 나오죠? 그럼 이제 하면 이렇게 일목균형표가 생겨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숏 페리어드가 9, 미드 페리어드가 26, 롱 페리어드가 52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이 차트 기술 분석을 만든 일목산인이라는 사람이 이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수치를 적용을 한 거고, 저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작자의 의도 그대로. 그래서 숫자를 저는 바꾸지는 않아요. 숫자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선하고 전환선 이런 거 색깔만 전 제가 보기 편하게 좀 바꿉니다. 그리고 저는 후행 스팬을 보지 않아요. 선행 스팬 1, 2만 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목균형표 제가 사용하는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다른 거 다 없애고 기준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보는 방법이 있는데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유한타증권이라는 종목을 놓고 봤을 때 매수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요 이제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이 상방 추세에 있을 때 상방 추세로 하방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전환될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돼요. 자, 이 유한타증권이라는 게 하방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전환될 때가 언제냐? 뭐 이때가 될 수도 있고 이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유한타증권이 계속해서 지금 기준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기준선이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검은색 선이. 근데 저 검은색 선이 떨어지는 걸 멈추고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어느 구간이냐면은 이런 구간. 그죠? 이런 구간. 또 뭐 이런 구간. 횡보를 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계속 하방 추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은 자 보시다시피 여기는 상방 추세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는 계속 상방 추세인 거예요.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해되시나요? 계속 상방 추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준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가 지금 요 가운데 여기가 지금 떨어지고 나서 횡보를 해주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나서. 그러면 이거는 아직 하방 추세에 있는 겁니다. 비록 기준선은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고 있지만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저 기준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하방 추세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기준선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이럴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 기준선이 떨어지고 있다가 올라가는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쉽게 해석을 하시려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해석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기준선이 이제 떨어지다가 올라갈 때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계속 떨어지다 올라갈 때가 이럴 때잖아요. 이럴 때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이렇게 나죠. 기준선이 꺾여요. 뭐 이럴 때 매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선이 뭔지는 알겠죠? 상승 후 횡보도 상승 중인 걸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준선이 상승하고 나서 횡보하는 거는 상승 중인 걸로 보는 거고, 떨어지고 나서 하락하고 나서 횡보하는 거는 하락 중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기준선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제 확인을 했어. 그럼 이제 전환선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환선을 추가하게 되면 빨간색 선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를 진행할 때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죠. 기준선이 떨어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럴 때 계속 기준선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갈 때, 이럴 때 투자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건을 하나 더 붙이자면은, 기준선이 상방으로 추세를 돌려가지고 이제 매수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전환선, 제가 빨간색 선으로 그어놓은 이 9선, 기준선은 26선이고 전환선은 9선이에요. 이 빨간색 선이 기준선 위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매수를 하려면 이 빨간색 선이 이 검은색 선 위로 올라와야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수 타점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검은색 선이 상방 추세로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검은색 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단계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이 구간. 보이세요? 기준선이 검은색 선이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횡보해주고 있고, 빨간색 선이 검은색 선 위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매수해도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 구간은 이제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매수해도 되는 구간에서 매수했는데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죠? 주가는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전문가님 저기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일목균형표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일목균형표라는 거는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종목을 찾아냈어요. 이 종목은 너무 좋아.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나는 이 기업이 5년 후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폭등해 있을 거라고 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장기로 차분히 모아나간다든지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투자할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요새 인기 많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히려 아싸리 그냥 삼성전자로 할까요? 삼성전자 요새 인기 많으니까. 그죠? 삼성전자를 그럼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면, 내가 삼성전자 정말 막 적금 붙으시면 넣든지 아니면은 진짜 존버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투자해가지고 오래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투자할 때는 언제예요? 기준선이 올라가고 빨간색 선이 검은색 선 위에 있을 때, 이때예요, 이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매수해야 될 때예요, 안 해야 될 때예요? 안 해야 될 때죠. 왜? 기준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환선도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될 때예요, 안 해야 될 때예요? 안 해야 될 때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거는 참고할 수 있어요. 이때 매수해도 되는 거였는데 지금 요 정도 가격까지 떨어졌네? 그런 걸 이제 참고해가지고 사도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장기 투자를 마음먹었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추세를 좀 알면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추세를 읽는 방법, 이 일목균형표라는 거는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추세가 갑자기 꺾일 수도 있고 이 추세가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세는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한 뭐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을 발굴했다면은 이 기법을 토대로 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기왕이면. 물론 정확히 맞진 않을 수도 있지만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를 기술적 분석으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한번 무너졌다가 회복을 보여줄 때 보시게 되면은 기준선이 계속 떨어지다가 기준선이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때 무너지고 있던 주가가 추세를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매수하면 단기적으로는 떨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때를 이제 매수 타점으로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일목균형표상으로 봤을 때. 근데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매수 타점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매수하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향후에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단기적인 상승을 예측하는 차트가 아니라는 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이제 좀 예측하는 그런 지표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일봉으로 보는 게 원래 그 정석이에요. 원래 이 일목균형표라는 거는 일봉으로 보는 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일목산인 그 원작자, 이 기법을 만든 사람에 의하면 일봉상으로 보는 게 원래 원작자의 의도예요. 근데 저는 상하한가 제도가 과거에 15%에서 지금 30%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장 시작 시간, 장 마감 시간도 3시에 끝나던 게 3시 반으로 변경됐고, 과거 그 당시에 이제 뭐 한 50년 전, 60년 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증시와는 너무나도 많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주봉상이 좀 잘 맞는다고 보고 있고, 주봉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작자 의도대로 비록 환경은 바뀌었지만 일봉으로 보고 싶다 하면 일봉으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실제로 일봉상으로 일목균형표가 잘 안 맞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저는 주봉상으로 봅니다. 증권사마다 제공되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없는 증권사는 걸르세요. 일목균형표 없는 증권사는 제가 뭐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저항대다 그리고 지지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구름대입니다. 선행 스팬 1, 2 이걸 이제 체크해줘 가지고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선행 스팬 1, 2가 이제 구름대예요. 그럼 이 구름대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 위에 캔들이 위치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이 캔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캔들들이 있는데 구름대 위에 캔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이 구름대는 지지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구름대 아래쪽에 캔들이 있으면 이 구름대는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구름대가 하나의 선이 아니고 공간이잖아요. 보시다시피 이런 하나의 선이 아니라 선 두 개가 만나가지고 만드는 이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저항선이다, 지지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저항선,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대, 지지대예요.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뭐 일목균형표 외에도 이동평균선 가지고도 저항선이 됐다. 이동평균선 20선이 원래 지지선이었는데 이탈하면서 20선이 저항선이 됐다. 이동평균선 60선이 원래 지지선이었는데 아래로 떨어지면서 저항선이 됐다.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일목균형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캔들이 여기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 아래에 있으면 요건 이제 저항대가 됩니다. 저항 구간. 다시 말해서 여기를 뚫기 전까지는 계속 하방 압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서야 비로소 좀 안정적인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왕이면 아무리 일목균형표 요거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도 이 구름대 아래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낙폭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 그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 구름대 아래에서 전환선 기준선 아무리 자리 잡아가지고 매수 타점을 줘봤자 여기 구름대 맞고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구름대 이탈하지 않으면 이 차트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추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다시 말해서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왜? 보세요. 구름대를 이탈을 안 하고 지지받치고 있잖아요. 구름대를 이탈하면 이제 이때부터 구름대 저항대 되고 밑으로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 겁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쉽사리 여기를 지금 아래로 벗어나질 않죠. 삼성전자는 추세를 아직 잃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비록 주가는 급락이 떨어졌지만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지지대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여기서는 주가가 아무리 올라갔다지만 보세요. 여긴 주가가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많이들 이제 착각하시는 게 보세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긴 시간 동안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면 이제 주가 회복되나 보다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라면 매수하지 않아요. 왜? 여기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맞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름대를 뚫고 나왔을 때 이럴 때가 저는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이해되세요? 삼성전자를 내가 매수한다라고 하면 이럴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일목균형표상으로 타점을 잡아보자면.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확인됐다 하시는 분들 숫자 1번입니다. 구름대는 이제 이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름대는 지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름대 아래로는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한번 돌파 저렇게 해주게 되면. 그럼 만약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제로 저때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이제 높은 상승을 보여줬죠.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대가 두 가지 색깔인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제 이 선행 스팬이에요. 이 구름대를 형성하는 두 개의 선은 선행 스팬인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선행 스팬이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파란색 구름대를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주가가 올라가면 앞에 있는 요 구름대가 빨간색 선으로 바뀌게 돼요. 요 차이입니다. 예, 이해되세요? 이게 선행 스팬이잖아요. 선행 스팬이 뭐예요? 선행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먼저 먼저 행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시다시피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앞에 먼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먼저. 지금의 이제 주가 상황에 따라서 미래의 이 구름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바로 이제 미래에 있는 구름대가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구름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미래에 있는 이 구름대가 붉은색으로 바뀌고 올라가는 추세가 되는 겁니다. 보통 떨어지고 있는 구름대는 파란색, 올라가고 있는 구름대는 빨간색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구름대 설정 방법 요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라인 설정에서 선행 스팬 요거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과 지표 조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숏 페리어드 9, 미드 페리어드 26, 롱 페리어드 5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목균형표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은 차트상에서 요 차트를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UTI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예시를 들어서 내가 UTI라는 기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매수를 마음을 먹었다 라고 하면 UTI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잡은
일목균형표 기준선 전환선이 이제 자리를 잡은 요 가격대가 좋습니다. 뭐 요 가격대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딱 이제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자리가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UTI를 매수할 거면. 이미 날라갔죠. 여기에서 제가 구름대를 받쳤으면 모르겠는데 구름대를 완전히 이탈해 버렸어요. 저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시 그 차트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한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자리는. 물론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말 그대로 이제 들고 가가지고 이제 하면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지 그거는 각자 이제 분석하기에 나름이고 여러분들이 저랑 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보다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내 종목이니까 많이 알아봤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가져가는 건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구름대를 이탈하면서 무너진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딱 주가가 떨어졌다가 구름대 아래로 이탈했다가 딱 구름대 부근까지 올라가고 여기 저항 맞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UTI는 지금 추세가 무너져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혀 안정적인 주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근데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비록 차트는 불안하지만 더 싼 가격에 난 사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주가를 올려서 사더라도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사고 싶다. 그 여러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차트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